오일 파스텔 초심자 분들을 위한 종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푸드아트 커넥터 오미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이랑 잘 어울리는 종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종이를 찾으셨겠지만 이제 막 오일 파스텔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이를 써야 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 파스텔 초심자 분들을 위한 종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쓴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참고하셔서 종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블랙보드판 위에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는 초크아트 작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종이 위에도 작업을 하곤 해요. 종이 위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인쇄물 위주의 작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림책의 삽화 작업을 할 때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책 안에 들어간 그 삽화들은 모두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로 작업한 그림들이에요. 아니면 핸디 메뉴판 메뉴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스티커 만들 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카드 뉴스 만들 때, 이럴 때 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서 이걸 스캔을 한 후에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해요. 저는 종이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종이를 고르냐면 되게 값비싸고 질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 종이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종이 위주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 재료가 비싸면 그림을 마음껏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모르게 막 아끼게 되니까. 그런데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제 종이가 비싸면 아껴서 조금씩만 찔끔찔끔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림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종이에요. 인터넷에 켄트지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200g 정도의 켄트지인데요. 참고로 종이 두께는 그램수로 표현을 해요. 문구점에 가셔서 이제 스케치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겉에 여기 이제 그램수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종이 두께는 이 그램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램 숫자가 낮을수록 얇은 종이고요. 이 그램 숫자가 클수록 두꺼운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A4 용지도 구매할 때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그램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4 용지는 75라고 써 있고 어떤 A4 용지는 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75g보다는 100g이 더 두꺼운 종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램 수를 보시고 종이 두께를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오일 파스텔 자체가 색이 선명하고 꾸덕꾸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200g 정도의 종이가 알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저는 A4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켄트지는 A4 사이즈 기준 100장에 한 10,000원 정도 해요. 저는 쿠팡에서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기저귀 시킬 때 같이 시키면 쿠팡맨이 다음날 바로 배송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이건 켄트지가 다 낱장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기도 한데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세요. 낱장이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켄트지 작업을 하신 후에는 비닐로 된 파일철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클립보드, 집게가 있는 클립보드에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켄트지 색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미색, 약간 베이지 톤의 미색인 켄트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새하얀 켄트지예요. 색감의 차이가 있죠. 이게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색상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주로 이 미색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흰색 켄트지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그림책 사파 작업한 거. 그림책 작업할 때 쓴 사파들이고, 이건 이제 메뉴 작업할 때 샌디 메뉴판 인쇄물 작업했을 때 그렸던 그림들. 그때 다 켄트지에 작업을 했고요.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림들 또 이렇게 켄트지에 주로 작업을 하고, 또 혼자서 심심할 때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도 다 켄트지에 작업을 해요. 이제 보니까 되게 많이 그려놨네요. 이렇게. 이건 스프링 처리 있는 종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흰색 켄트지랑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한 권에 1,500원이고 20장이 있어요. 이건 온라인 수업할 때 제가 키트를 보내드리는데 그때는 이 스케치북을 보내드려요. 이 스케치북은 겉이 매끄럽고 새하얗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로 드로잉 하게 되면 미끄러지듯이 오일 파스텔이 잘 그려져요. 그리고 스캔하고 보정할 때 보정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이 바탕색이 새하얗면 아무래도 스캔했을 때 깔끔하게 스캔되기 때문에 배경 제거하기도 용이해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제가 스캔하려고 스케치북에서 뜯어놓은 건데 아무래도 스프링 처리되어 있어서 내 작업물을 한 곳에 모아두기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좀 정리를 잘 못한다, 좀 깔끔하게 내 그림을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케치북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끔은 색지에도 작업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4 사이즈의 스케치북 형태인데 가격은 4,000원이고요. 그리고 모닝글로리 거예요. 저는 아주 가끔 이 검정색 색지에 작업을 하는데, 이건 초카트 보드판이 MDF에 페인트를 바르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그림 작업이 가능한 캔버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요. 블랙보드판에 작업하기 전에 미리 색감을 확인하는 연습용으로 이 검정 스케치북 위에 드로잉 해보기도 하고요. 가끔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끔 이 스케치북 위에 그림 그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색상의 색지에도 오일 파스텔이 잘 어울려요. 색지 종류 되게 많잖아요. 배경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오일 파스텔과 분위기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색상의 색지를 구매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색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의외의 종이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건 종이는 아니에요. 바로 사포인데요. 사포는 정말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그려보시길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왜냐면 질감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포의 이 질감이 초카트 블랙보드판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겉이 되게 까슬까슬하거든요. 겉이 좀 까슬까슬해야지 오일 파스텔이 더 선명하게 표현돼요. 그리고 참고로 사포는 뒤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이건 1,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1,000. 이 숫자가 적을수록 더 까슬까슬한 사포예요. 그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고운 사포인 거죠. 이게 1,000이고 이게 1,500이니까 이게 더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사포인 건데,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아마 화면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800방에서 1,000방 정도의 숫자가 적혀진 사포를 추천드려요. 보통 사포는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포는 누가 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데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구매하시려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대략 한 100장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낱개로도 구입하실 수 있고 하니까 한 2장 정도 구매하셔서 꼭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딸기 한번 그려볼게요. 한 질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올 파스텔이 종이에 그려지는 것보다 더 꾸덕꾸덕하게 올라가요. 보이세요? 그리고 색상도 더 선명하게 발색이 되고 뭔가 이 질감이 되게 재밌어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게 오일 파스텔이 그려지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종이를 추천해 드렸는데 만약에 완전 왕초보다 하시면은 이런 사포나 색지를 먼저 구매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낱장으로 보여드린 캔트지 있잖아요. 그 낱장 캔트지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익숙해지시고 난 후에 색지나 이런 뭐 사포라든지 아니면 MDF 위에 초카트 버전으로도 한번 드로잉 해보시면서 좀 오일 파스텔을 너무 종이에만 국한 짓지 마시고요. 다양한 질감 위에서 표현을 해보시면 더 재미있게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일 파스텔이랑 어울리는 색연필을 추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